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침 시간일 것 같아요. 잘들 주무셨어요? 요즘 날이 너무 추워요. 저는 지금 아니죠. 밤이 아닌 새벽 12시 넘었거든요. 밤이죠, 뭐. 너무 좀 춥네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만 추운 거 아니죠? 저는 금방 일도 끝나고,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고 책도 좀 읽고, 이게 저녁 시간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긴 한데 되게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올빼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올빼미인 것 같아요. 새벽형 인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처럼 올빼미이신 분들, 그러니까 저녁형이신 분들은 저녁형대로, 그리고 새벽형이신 분들은 새벽형대로 이렇게 본인의 그런 성향대로 어떤 일이나 공부나 다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제가 올빼미인데 새벽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새벽인지 아니면 새벽형인지 아니면은 저녁형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하고 이제 영어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분씩 수업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공부한 만큼 느는 것 같아요. 25분을 하면 10분이나 15분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요. 근데 어학은 어쩔 수 없거든요. 어학이든 뭐든 내가 공부한 양만큼 늘어요. 중국어 수업을 오늘 시작했거든요. 중국어는 월, 수, 금 해서 이제 15분씩. 그거는 영어는 화상 수업이고 중국어는 전화 수업인데, 전화 수업이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굉장히 집중력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화상 수업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더 필요되거든요. 근데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일본어는 제가 새벽에 수업을 하다가 맨날 빼먹어가지고 도저히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토요일 날 그냥 하루에 몰아가지고 혹시 수업 가능할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이런 전화 수업이나 이렇게 화상 수업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수업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 가외시니까 그냥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캔슬하고 딜레이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융통성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다른 분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선생님이 워낙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라서 제가 원래는 일본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좋으니까 일본어를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왜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을 잘하고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를 잘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 운동권이었거든요. 운동권인데 저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다른 애들 엄청 싫어했었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너무 이렇게 좀 다르셔서 다른, 그냥 일반적이지 않으셨고 약간 이념을 강조하시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자, 오늘은 이제 됐고 제가 아직 말하는 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됐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정리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막 다듬 하고 하고 막 눈알을 막 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적었어요. 대충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적었거든요. 고명한 씨가 책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외침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왜 읽으라고 할까요? 물론 뭐 첫 번째 잘 살라고, 그죠? 우리 보고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지금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선행돼야 될 게 우리가 생각이 확장돼야 되는 것. 헤르만 헤세가 말한 데미안에 나오는 우리가 그 알을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잖아요. 안정된 그런 알을 깨고 나오라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이 알이 아닌 알 속에 이 제한된 그런 공간이 아닌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아주 정말 편리하고 값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접근하기 쉬운 게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그렇게 막 목 놓아서 외치잖아요. 책을 읽으십시오 이러고 고명한 씨가 막 강연도 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거기에 감화된 1인이 바로 저예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책은 읽어야 되겠다, 그냥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명환 씨 강연을 1회, 2회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강연 조금씩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내 생각을 좀 깰 수 있는 방법이 책이었지 하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어제 제가 저희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책, 돌을 깰 수 있는 방법. 이건 제 용어예요. 알을 깨고 돌을 깰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 작품 감상이라고 했어요.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설치 미술, 기타 등등. 세 번째는 이건 제 인사이트라고 했잖아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족,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희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 전반적으로 깨지 않아도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저희보다 좀 더 깨어있는 사람. 이제 말이 생각났는데 선지식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굳어있는 데를 막 말랑말랑하게, 아니면 알을 탁 깨서 돌을 깨서 더 이 세계를 더 넓혀 주실 수 있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살아있으신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종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명상이 있어요. 그 외국에 큰 회사들 가면 명상하는 방이 있다고 해요. 가서 명상하고 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하고 중간에 명상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명상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 종교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런 데서 이제 제대로 그 부처님, 기독교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 또는 묵상 그런 걸 통해서 명상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리고 불교에서 참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적었어요. 말이 막힐 걸 대비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뭐 제가 살아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뭐 인도에 뭐 우리가 구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영적 스승들 가르침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뭐 돌아가신 분들은 뭐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제가 말씀하시는 건 계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하는 표현인데 뭐 돌을 깬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제가 옛날에는 286 컴퓨터였다. 근데 좀 내가 돌을 깨면 386 컴퓨터도 되고 486 컴퓨터도 되고 펜티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점점 넓혀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금방 제가 앞서서 말한 도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예요. 다람쥐 쳇바퀴. 혼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이렇게 우리만의 아래에 막 가득 아래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뭐 나이 드신 분들 꼰대라고 해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이제 고명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보자. 저도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 세계를 넓히고 제 돌을 깨고 제 알을 깨는데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 책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강연을 본다든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 젊은 꼰대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가 어떤 그 가치관,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듣고 주변 환경 이게 그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면 다른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꼰대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꼰대네 속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젊은 꼰대 너무 많아요. 말귀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꼰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한번 써봤거든요. 꼰대란 말도 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갖고 이 본인이 밖을 향한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더구나 문도 열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기는 문을 열어야 받아들이죠. 오늘 제가 태극권 수업을 했어요. 근데 태극권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문하시더라고요. 태극권 수업을 할 때 계속 어깨 힘 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태극권은 좀 어떤 운동이냐면은 상체는 힘을 빼고 하체는 이렇게 좌우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체도 이렇게 느끼면서 힘 약간 하단전 단전에 힘을 딱 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좀 안정되게 지지하면서 하는 운동인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힘 빼라고 계속 힘 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힘을 빼라고 하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 들었거든요. 힘을 빼야지 우리가 관절과 관절이 열려서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피곤해 계셨는데 제 질문을 대답을 들으시고는 막 눈이 번쩍 하시더니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똑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똑똑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가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고관절이 있잖아요. 고관절과 고관절 사이에 이렇게 어떤
빈 공간이 있대요.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막 이렇게 하면 공간이 생긴대요. 그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고관절이 그 공간도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하체가 호흡하거나 뭐 이렇게 경락 뭐 이런 게 다 느끼시냐고, 경락이나 뭐 에너지가 도는 걸 느끼시냐고 했더니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고수는 고수죠. 저는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아직은 동작만 따라가는 단계인데 저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되겠죠. 어떻게 첫 술에 한 번에 배가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힘을 빼야지, 우리가 힘을 뺀다는 말은 힘을 빼야지 밖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자신의 에너지는 우리가 알과 같아서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지쳐요. 왜냐면 우리 자신의 힘은 되게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고갈되기가 쉽거든요. 막 힘을 다 쓰고 나면 지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밖에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밖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고 밖의 에너지로 우리 이 땅과 하늘에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뭐 거의 무한대랑, 우리 작은 이 에너지에 비하면 무한대랑 같잖아요.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말 같아서 제가 그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래 갇힌 이 상태는 우리 의식이 너무 좁은 상태인데 이렇게 깨어서 문을 열면 이 우주의식하고 우주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책을 통해서인데 제가 오늘 고명환 씨 강연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역시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밑에 있는 댓글을 엄청 보는 편이거든요. 거의 다 봐요. 웬만하면 시간이 있으면 댓글을 모조리 다 보는 편이에요. 보면은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의견, 모든 의견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의견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고명환 씨가 거기서 고명환 씨가 이제 1000권 이상 봤다고 하는데, 댓글에서 어떤 분이 나도 1000권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1000권 이상을 보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댓글을 써놨어요. 그 댓글 밑에 막 70개, 80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너나 많이 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조금 웃겼던 게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도 1000권을 봤다. 근데 나는 그냥 기분만 좋았고 하나도 뭔가 내 삶이 변한 건 없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누구는 똑같이 1000권을 봤어요. 근데 누구는 삶이 변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의식도 확산되고 이러는 반면, 어떤 분은 똑같이 1000권을 봤는데도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권을 보더라도 우리가 1000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0권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 1000권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0권을 볼 때 막 1000권을 뭐 속독을 하든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사색을 하고, 그리고 1000권을 보면서 실천해야죠. 그 책을 본 다음에 실천을 하고 내 생활에도 써보고 이렇게
우리가 지식만 인풋만 넣지, 지식은 인풋이잖아요. 그럼 행위는 아웃풋인데 아웃풋도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 지식만 쌓는다고 우리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간지러워서 자꾸 긁으네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참 재밌는 댓글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동영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멍 때리고 보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어떤 가치나 어떤 생각할 만한 그런 유튜브 글이 있으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한번 보시는 걸 권해요. 저는 희한하게 댓글을 정말 거의 다 봅니다. 거의 다. 네. 그리고 오늘은 헬렌 켈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렌 켈러 제가 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갖고,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직 안 읽으셨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낭독은 잘 못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썼냐면은 한 55페이지 정도에 있는 글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태양과 비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도 되어주는 각종 나무를 어떻게 길러내는 것인지, 새는 어떻게 둥지를 짓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번성하는 건지, 또 다람쥐와 사슴 그리고 사자와 그 밖의 동물들은 모두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잠자리를 찾는 건지, 나는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배웠다. 저는 특히 다른 분보다 헬렌 켈러의 모든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글로 표현해내고, 아니면 더하게 글로 표현했는지 너무 감탄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는 지금 이제 뚜둥 예고편인데요. 제가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제 전쟁과 평화란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영화나 뭐 시리즈, 드라마로도 막 나오고 계속 리바이벌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 책인데, 저는 좀 긴 거 말고 짧은 거 좋아해요. 짧은 거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 톨스토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이제 단편에 바보 이반이라는, 그게 제가 동화로 봤던 것 같아요. 바보 이반 그림 나온 동화로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샀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이게 영어로 What Men Live By.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좋아서 영어도 외웠어요. What Men Live B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제가 못 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도 한번 언젠가 조만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좀 썰을 풀고 싶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나 책 인사이트 얘기는 이걸로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영어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매우 쉬워. 이제 우리가 겉으로
같이 이제 face 얼굴 그리고 뭐 어떤 밖에 외면 그래서 우리가 on이라고 하는데 on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약간 아에 가깝대요. 그래서 on the face of it. 그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on the face of it.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쉬워 보여. It looks pretty easy. pretty가 예쁘다는 뜻도 있지만 꽤 또는 매우라는 뜻도 있어요. 매우 쉬워 보여. On the face of it.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on이라고 하는데 하고 오하고 뭐 중간 정도로 적당히 내시면 돼. 우리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On the face of it, it looks pretty easy.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on the face of it, 그것은 매우 쉬워 보여. It looks pretty easy. 한번 해볼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셨죠? On the face of it, 그것은 매우 쉬워 보여. 어떻게 해요? It looks pretty easy. pretty 안 써도 돼요. It looks very easy.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한 번만 딱 더 해볼게요. On the face of it. On the face of it. 또는 on the face of it. It looks pretty easy. It looks pretty easy. 연습하셔갖고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익히시기 바래요. 오늘도 또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네, 정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